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기술 패권을 놓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인재 양성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통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이 직접 자신의 칩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비싼 비용을 들여 해외에 제작을 맡겨야 했던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반도체 설계 전공 학생들은 자신이 설계한 반도체 칩 제작을 주로 대만의 TSMC 등 해외에 맡겨야 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가 반도체 기술을 이끌고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이 학생들의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반도체 칩 제작을 신청하면 전자통신연구원이 반도체를 제작하고 패키징 과정을 거쳐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설계한 칩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학생들이 직접 이런 공정을 사용해서 칩을 만들어 본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시간과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진들은 반도체 칩에 대해 피드백도 제공할 예정으로 2027년까지 해마다 500에서 1000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실전 역량을 갖춘 반도체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좀 더 뛰어난 인재를 키워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뭐 팹리스나 소위 말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우리의 그 경쟁력을 기존보다는 이렇게 차별화해서 올릴 수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낸 대전시도 인재 양성에 적극적입니다. 지역 15개 대학과 반도체 인재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카이스트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AI 반도체 대학원, 충남대 반도체 공동연구원 등 반도체 인재 육성 국책 사업을 모두 유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전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특화단지가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위인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에 반해 세계 시장 점유율 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에 대전시와 정부 출연연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때이른 여름 더위로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3.1도, 세종 33.4도, 천안 32.2도 등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더 높아지면서 대전 35도, 세종, 천안도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서 이번 여름 더위도 수그러질 전망입니다.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정류소가 없는 대덕구에서 이르면 2026년부터 고속버스를 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덕구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가 신탄진 고속버스 정류소 설치를 특별과업으로 선정한 이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 절차를 진행해 2026년 상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버스 정류소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탄진 휴게소와 맞은편 부산 방향 졸음쉼터에 들어설 예정으로 그 사이에는 보행자 육교가 설치됩니다. 세종시 금강 수변상가는 금강이 바로 보이는 명당이지만 공실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종시청사 포화 상태로 청사 밖에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이 이 금강수변 근처 상가로 이전했습니다. 일단 세종시청과 가까워졌고 상가 공실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세종시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이삿짐을 풀고 짐 정리에 분주합니다. 먼저 정리가 이뤄진 과에서는 어수선함 속에서도 업무 처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청사 포화 상태로 나성동 민간 건물에서 새빵살이를 했던 건설교통국이 금강 수변 일대 상가로 이사했습니다. 금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데다 세종시청, 세무서도 바로 코앞으로 명당이라고 불려졌지만 수변 상가 공실률이 상가마다 많게는 90%,
적게는 50%로 심각합니다. 세종시는 일단 건설교통국이 이전하면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 수변상권 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만 130여 명인데다 민원인과 관계자들의 방문도 잦기 때문에 상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빈 건물들이 많아서 손님이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점심에도 이제 장사도 잘 되고 맛있게 준비할 테니까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기존 건설교통국이 임대해 있던 곳은 시청사에서 차를 타고도 15분이 걸렸지만 수변상가는 시청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어 행정 효율성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 본청과 우리 그 외청을 오가면서 업무 처리를 하시다 보니 불편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성동에 대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전을 계약하게 됐고, 하지만 근본적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종시는 제2시청사를 짓는 대신 민간 상가 임대를 선택하면서 해마다 10억 원 안팎의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 또 수변공원 전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국 이전만으로는 부족해 공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수변공원 공실률 완화와 행정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세종시청사 문제도 수변공원 공실률 해소 문제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세종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숨은 세입 발굴이나 제한과 제도 개선 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한도 금액도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뇨병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만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런 수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여름은 체력 소모도 심하고 혈당 관리에도 어려움을 줘 고비의 계절로 불리는데요. 당뇨 환자들이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선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중선 개건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함께 당뇨병 환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은 더위와 각종 먹거리 등 당뇨 환자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 몸속 수분이 적어지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탈수가 발생하는데 이는 당뇨병의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고혈당성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폭염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이 20%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 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떡과 같은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혈전이 혈관을 막게 되면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이 될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먹거리도 당뇨 환자들에게는 고민입니다. 시원한 제철 과일들이 혈당을 높일 수 있는데 특히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의 경우 당지수가 높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지수가 낮은 복숭아와 자두를 먹는 것이 급격한 혈당의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먹는 탄산음료와 아이스크림, 과일 음료 섭취도 혈당을 빠르게 높일 뿐 아니라 소변량을 늘리고 다시 갈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 시원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겠고 밖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탈수와 함께 저혈당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약간의 당분이 포함된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체중 조절이 당뇨 환자에겐 필수이지만 여름철 과도한 운동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냉방 시설을 갖춘 곳에서 숨이 찰 정도로만 운동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당이 상승할 수 있어 가벼운 산책과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생활 속에서 적절한 신체 운동으로 대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중선입니다.
대전교통공사가 오는 20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엘살바도르와의 축구 국가대표 A매치를 전후해 도시철도 8편을 증편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12분이던 배차 간격이 6분으로 줄어들게 되며 경기 종료 직후 역사 주변 혼잡 상황에 대비해 월드컵 경기장역 출입구와 개찰구, 승강장에는 20여 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칠레와의 평가전 이후 1년 만에 대전에서 열리는 이번 평가전에는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 등 해외파 선수들이 총출동해 많은 축구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이 공기업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궤도 이탈 사고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미흡 수준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